네, 민중의 지팡이 김하인쌤입니다. 네, 공인중개사 법령 준비기술 특강 34강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네, 36회 공인중개사 법령 교재 두 종류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합격서 요약집 있고 이건 매주 3, 4강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준비기술 특강은 공휴일을 제외한 거의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권을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 드리고 있어요. 구입하실 분은 계좌번호 해당 금액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아래 네 가지 정확히 적어주세요. 문자로 해주세요. 학교에 가실 분 성명, 명단 작성해 주시고 핸드폰 번호, 도로명 주소, 교재 이름도 아래 셋 중에 하나 정확히 적어주세요. 바로바로 배송이 이루어집니다. 항상 중개사법은 합격서 요약집과 그리고 기출문제를 확인하는 그 과정을 병행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이 시간에는 아주 어려운데 아주 중요합니다. 거의 해마다 시험에 나오고 있으니까 이건 꼭 이해해서 정복을 하셔야 됩니다. 뭐 가끔 시험에 나오면 상관없지만 거의 해마다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럼 폐업 전 개공 지위 승계입니다. 그 말은 폐업하고 다시 재등록했다는 말이에요. 이제 두 개를 잘 비교하셔야 돼요. 자, 먼저 개업공인사 법인 대표자가 폐업 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때 폐업 신고 전 개공 대표자 지위를 승계하는데 두 개를 잘 비교합니다. 자, 제목을 잘 보세요. 행정처분 효과 승계란 행정처분 했단 말입니까? 안 했단 말입니까? 행정처분 했단 말이죠. 그 효과 승계라 이거 행정처분 받고 폐업하고 다시 재등록한 겁니다. 근데 이건 위반행위 승계란 위반행위 잘못했죠. 근데 행정처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단 말이 없죠. 그래서 이건 행정처분 안 받고 폐업한 후 재등록입니다. 그러니까 폐업하고 재등록 똑같은데 잘못을 했잖아요. 행정처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 그럼 먼저 행정처분 효과 승계란 행정처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처분 받고 폐업한 후 재등록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 지난번에 외웠는데 절등치는 1년 이내에 2업 시업이 있었고 임등치는 3업 시업과 문제는 2업 시업이 있는데 이 세 가지 규정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이 행정처분 효과 승계 규정을 만든 겁니다. 그럼 세 가지 실효성이라 셋 중에 저는 2업 시업 이걸 예를 들어 볼게요. 2업 시업을 예를 듭니다. 1년 이내에 2회 업무정지 처분받고 다시 업무정지 위반 행위하면 이때 절등지 시킨다는 말이죠. 이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업무정지 처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업하다가 다시 받았습니다. 그럼 이 업이죠. 그럼 두 번 업무정지 받았기 때문에 1년 이내에 다시 업무정지 위반 행위하면 절등치 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폐업해버렸습니다. 그럼 행정처분 두 받고 해봤죠. 그리고 슬그머니 재등록하면 자, 이 처분일부터 1년 이내라면 1년 이내 그러니까 폐업일이 아니에요. 처분일부터 1년 이내 재등록하면 이 두 가지 전과가 안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 업을 달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1년 이내에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그럼 이 업 다시 업이 되죠. 이때 절등치 시켜버립니다. 이건 중요한 건 이게 1년 이내에 2업 더시업이라 1년은 맞는데 폐업일이 아닙니다. 이게 처분일부터 1년 이내인가 처분일부터 1년 이내인가 보는 겁니다. 폐업이 아니에요. 만약 이때 업무정지 받았는데 이때부터 재등록할 때까지 1년 초과하면 승계 안 됩니다. 이건 처분일부터 1년 이내 승계됩니다. 폐업일이 아니에요. 자, 그럼 폐업 신고 전 개공에 대해서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했네요. 행정처분을 했단 말이죠. 행한 업무정지 처분 효과는 그럼 폐업일이 아니라 각각 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등록한 적에 승계된다. X죠. 각각 처분일을 봐야 돼요. 폐업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 위반행위 승계란 잘못했잖아요.
근데 행정처분 안 받고 폐업했다는 말입니다. 저기 때 이중소속에서요. 그럼 절등치 사유입니다. 안 들키면 되죠. 근데 들켰어요. 어떻게 갈까요? 이제 취소하려면 청문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들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소속 때문에 등록 취소 안 받고 폐업합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재등록해봐요. 2년 후에 재등록하면 자, 이 재등록한 개국공인사에게 폐업신고 위반 행위를 이유로 이때 행정처분 해버립니다. 등록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등록 취소하면 결격 사유가 등처스인데 이때 결격 기간은 등처스 무조건 3년이 아닙니다. 어차피 결격 사유란 3년간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여기 자진해서 2년 안 했잖아요. 그럼 폐업 기간을 공제한 기간만 결격입니다. 그럼 2년 폐업했으니까 앞으로 1년간 결격이 됩니다. 그럼 만약 1년 폐업했다면 앞으로 2년간 결격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3년 폐업했다면 그럼 3 빼기 3은 0이죠. 그때는 등록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 빼기 3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만약에 인장 등록 위반했네요. 그럼 업무정지 사유인데 행정처분 안 받고 폐업했습니다. 근데 한 6개월 후에 재등록하면 이 재등록한 개국공인사에게 폐업신고처 위반행위 이유로 이때 행정처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해버립니다. 근데 이때 폐업기간 1년을 초과하면 그때는 업무정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받고 폐업인가 안 받고 폐업인가 기억하세요. 받고 폐업이면 처분일부터 1년이에요. 처분일부터 1년. 근데 안 받고 폐업이면 폐업기간을 보세요. 그래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업무정지 하지 않고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등록 취소하지 않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만 잘 비교하면 맞출 수 있습니다. 문제 푸는 요령이 있습니다. 요령만 잘 습득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보신 내용 문제 푸는 요령을 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내용은 어렵지만 문제는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준비 기출문제집 144페이지입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개공 갑에 대한 처분으로 옳고 그른 걸 표기하라 그랬죠. 자, 기억입니다. 기억은 이제 제일 끝에 이렇게 행정처분, 업무정지나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없다라 끝나거든요. 그러면 폐업일, 폐업기간을 봐요. 아까 폐업기간이 1년 초과하면 업무정지할 수 없고 3년 초과하면 등록 취소할 수 없습니다. 폐업기간을 봅니다. 그럼 폐업기간 보이죠? 폐업기간이 1년 초과했죠. 그럼 할 수 없다로 끝납니다. 이렇게 방금 보신 내용 어렵지만 문제는 아주 쉽게 풀 수 있어요. 다음 D는 이제 그 문제는 아니죠. D는 다른 문제입니다. 종합 문제예요. 갑인 미성년자를 즉 결격 사유자를 중개 보존으로 고용하고 2개월이죠. 2개월 이내에 해소하면 그때는 업무정지 당하지 않습니다. D는 방금 본 내용이 아니에요. 다음 디귿도 제일 끝에 업무정지 할 수 있답니까? 그러면 기업과 디귿이 같은 거죠. 그럼 폐업기간 1년 초과했는가? 근데 1개월 폐업했죠? 1개월 후 폐업했죠. 그리고 폐업기간이 4년이네요. 4년을 폐업했기 때문에 이때는 업무정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공부한 행정 제재 처분 승계 나오면 제일 끝에 이 행정처분 할 수 있다 없다 끝나거든요. 그때는 폐업기간을 보세요. 폐업기간이 1년 초과하면 업무정지 할 수 없고 다음 3년 초과하면 등록 취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두 개 묶어서 푸는 요령 꼭 숙지하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13번입니다. 자, 공직사 법령 옳은 거죠? 종합 문제네요. 1번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폐업신고 전 위반 행위를 사유로 재등록 기공에 대해서 행정처분할 때 폐업기간, 폐업사유 당연히 다 고려해야 되죠. 2번 이 법 중개사법 위반해서 200만원 벌금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사무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건 결격이 아니죠. 결격 사유는 이 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 자는 등록할 수 없죠. 근데 이 자는 200만 원 벌금이라 아예 결격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3번 휴업기간 중에는 계공은 다른 계공인 법인에 임원될 수 없습니다. 휴업기간 중이더라도 이중 소속 안 되죠? 다른 사무소 일할 수 없어요. 4번 무자격자에게 토지 매매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무등록 중개업 하면 3-3 처벌되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되는데 그자에게 의뢰한 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공동정범, 공범으로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무등록 중개업 한 자만 처벌되는 거죠. 5번 유치권이 행사되는 건물도 사고 팔 수 있죠. 누가 안 사겠지만 싸게 팔 수 있죠. 따라서 사적 거래 가능하기 때문에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14번 또 종합문제죠. 법령상 지도감독 옳은 겁니다. 1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한 시도회사와 중개사무소 소재에 관할 시도회사가 다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 자격증은 무조건 시도회사죠. 그리고 취소 처분이나 정지 처분은 오직 자격증 교부한 시도회사입니다. 2번 계공이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할 때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 기한은 3개월입니다. 2번이 중요한 거 아니죠? 다른 게 더 중요합니다. 3번 시도의사가 가중해서 자격정지 처분할 때도 6개월 초과할 수 없어요. 4번 등록관청은 계공이 이동 용이한 임시 중개사무를 설치하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의무적이죠. 임이라 의무적 등록 취소입니다. 5번 업무정지 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테 할 수 없죠. 자, 계공은 없이 사함 기억하세요. 계공은 없이 살아요. 업무정지만 시효가 있고 3년입니다. 다른 건 시효 없어요. 그래서 여기처럼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하고 3년간 발각되지 않으면 3년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업무정지만 시효가 있고 3년입니다. 다른 건 3년 지나도 처분 당합니다. 자격 취소 3년 지나서 발각되면 처분 당해요. 등록 취소도 3년 지나고 발각되면 처분 당합니다. 업무정지만 3년 지나면 당하지 않습니다. 다 틀려서 정답 2번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2번은 굳이 몰라도 돼요. 인장 등록 위반하면 업무정지인데 6개월 이하거든요. 네, 3개월을 맞지만 굳이 2번까지 몰라도 됩니다. 나머지 우리가 명확히 하는 거죠. 한 지문 몰라도 정답 찾을 수 있습니다. 15번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행정제재 처분 효과 승계에 나오죠. 그럼 아까 문제 푸는 요령 잘 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일 끝에 이렇게 행정처분 할 수 있다 없다나 승계된다 이 두 가지로 끝나요. 그럼 이렇게 행정처분 할 수 있는가 물어보면 폐업기간이 업무정지는 1년 초과하면 할 수 없고 등록 취소는 3번 등록 취소는 3년 지나면 할 수 없어요. 근데 2번처럼 승계된다로 끝나면 이건 폐업일이 아니라 처분이 1년 봐요. 처분이 1년. 다이차 1번, 3번처럼 행정처분 할 수 있다 없다 끝나면 폐업기간을 봅니다. 업무정지는 폐업기간이 1년 초과하면 할 수 없어요. 등록 취소는 3년 초과하면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승계된다로 끝나면 폐업일이 아니라 처분일부터 1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 꼭 기억하세요. 문제 푸는 요령하면 지문마다 5초 내에 풀 수 있어요. 자, 그럼 1번 업무정지 나오면 폐업기간 1년 초과했죠? 그럼 그냥 할 수 없다예요. 2번은 승계된다로 끝나면 처분일부터 1년이에요. 1년간 승계된다. 3번은 등록 취소하면 폐업기간이 3년 초과했죠? 그럼 할 수 없답니다. 또 이 세 지문을 반드시 외우세요. 그래서 문제 푸는 요령을 정확히 기억하세요. 그럼 이런 문제는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어렵지만
저같이 문제 푸는 요령을 습득하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어요. 4번은 승계된다죠. 그럼 뭘 보시라고요? 이 처분일고 9개월, 처분이 1년이나 승계에 맞았습니다. 5번은 이제 행정처분할 때 아까 폐업 사유나 폐업 기간 고려한다고 아까 나왔었죠. 16번 종합문제네요. 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공 갑의 중개사무소 폐업 및 재등록 옳은 겁니다. 1번 갑이 중개사무소를 휴업이나 폐업하고자 할 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죠. 사전신고 맞지만 등록관청입니다. 2번 갑이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 처분이 있는가?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와 500만원인데 이때 과태료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3번 지문이 길어요. 지문이 길면 항상 객관식은 끝부분에 무엇을 물어봤는가 확인하세요. 끝부분에 업무정지 처분효과와 승계 나왔죠. 승계에 나오면 처분일 1년, 처분일 1년입니다. 폐업 보지 마세요. 그럼 3번 갑이 법령 위반으로 2019년 2월 8일 1개월 업무정지 처분 받았으나 그럼 19년 2월 8일 받았죠. 그 다음 19년 폐업 신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 등록했죠? 19년 12월 11일 다시 등록했죠. 그럼 이 처분일 2월 8일부터 1년 이내죠. 그러니까 승계된답니다. 이렇게 행정처분 제재 효과 승계에 나오면 승계된다 끝나죠? 그러면 폐업기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처분일 여기 처분일부터 1년 내에 승계되니까 처분일부터 1년인가만 보면 됩니다. 이 문제 빨리 풀 수 있어요. 이제 3, 4, 5 딱 묶어서 3, 4, 5 3번, 4번, 5번이 다 행정제재 처분효과 승계입니다. 그럼 4번도 지문이 길죠. 그럼 제일 끝에 업무 정지할 수 있는가 물어봤죠. 그러면 이건 폐업기간이 1년을 추가했는가.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2019년 3월 5일 폐업했다가 언제 등록했죠? 2019년 12월 5일 1년 이내에 재등록했죠. 그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5번도 제일 끝에 등록 취소할 수 있는가? 그럼 폐업기간이 3년 추가했는가? 그럼 여기 바로 보세요. 여기 2018년 3월 6일 폐업 신고했다가 22년 10월 16일 등록했죠. 재등록했죠. 그럼 폐업기간이 3년 초과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등록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3번, 4번, 5번 세 지문 묶어서 푸는 요령을 반드시 외우세요.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3번처럼 승계된다, 승계되지 않는다로 끝나면 처분일부터 1년을 기억하시고 4번, 5번처럼 행정처분할 수 있다 없다로 끝나면 폐업기간이 1년 초과하면 업무정지할 수 없다. 3년 초과하면 등록 취소할 수 없다. 이 요령을 꼭 외우세요. 그럼 문제가 엄청 쉽습니다. 17번 다시 이제 피공 가불병에 대해서 행정제재 처분 효과 승계 나왔죠? 그럼 항상 이렇게 기억 승계된다 안 된다. 니은 태우 행정처분 할 수 있는가? 행정처분 등록 취소 할 수 있는가 나와요. 그러면 승계된다는 처분일 찾아요. 그럼 여기 처분 뭐예요? 언제 했죠? 20년 11월. 그랬다가 자 언제 등록했죠? 21년 10월 15일 등록했죠. 그럼 처분일부터 1년 이내죠. 약 11개월 지나고 1년 안 지났죠? 그러면 승계되는 사 맞았어요. 니는 업무정지할 수 있는가? 그럼 폐업기간. 자 언제 폐업했죠? 여기 20년 9월 1일 폐업했다가 21년 10월 1일 다시 재등록했네요. 그럼 1년 넘었네요. 1년 약 1개월, 1년 넘었으니까 업무정지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등록 취소 물어봤죠. 그럼 폐업 기간 3년씩 했는가? 그럼 여기 폐업 신고 언제 했죠? 18년 9월 5일. 언제 재등록해요? 21년 10월 5일 재등록했죠. 그럼 3년 지났네요. 그래서
행정처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제재 처분효과 승계 나오면 승계된다 안 된다 또 행정처분 할 수 있다 나와요. 그러면 승계된다 끝나면 처분이 1년 행정처분은 폐업기간 1년 초과하면 업무정지할 수 없고 3년 초과하면 등록 취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18번은 종합문제로서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물어봤습니다. 항상 객관식은 지문이 길면 끝부분을 뭐라 했죠? 그럼 끝부분에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절등치를 물어봤죠. 그럼 절등치의 숫자는 2업 다시업이에요.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받고 다시업, 2업 다시업일 때 등록 취소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지문은 지문 길죠? 그러면 등록 취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는가? 그럼 등록할 수 있는가는 결격 사유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금고 이상 실형 선고받고 집행유예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 3년이죠. 금종면 3년이죠. 세 번째 질문도 폐업한 때부터 회수할 수 있는가? 그럼 공탁금 물어봤죠. 공탁금 세 글자라 3년 이내에 회수할 수 없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항상 객관식은 지문이 길면 어떤 과목이든 끝부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앞에 부분 읽을 필요 없습니다. 19번 또 나왔죠? 행정제재 처분 효과 승계 나오면 항상 끝에 승계된다 안 된다. 행정처분 할 수 있다 없다 나와요. 그러면 승계된다 끝나면 처분일 1년, 폐업일 X. 처분일 맞았지만 1년이죠. 니은 행정처분 할 수 있는가? 그러면 업무정지죠? 그럼 폐업기간 2년을 초과했으니까 할 수 없다 맞습니다. 되게 승계되는가? 그럼 처분일부터 1년 승계되죠? 폐업일 X. 리을 행정 등록 취소할 수 있는가? 그럼 폐업기간 3년 지나서 할 수 없다. 맞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어때요? 문제 푸는 요령을 하니까 지문 다 읽을 필요 없죠? 필요한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20번도 행정제재 처분효과 승계입니다. 1번은 승계된다인데 이건 일반적인 지문이고 아까 처분이 1년을 물어본 게 아니네요. 그럼 폐반 개공에 중개사무소에 다른 개공이 등록하면 승계할 수가 없죠. 사람이 다르잖아요. 1번 완전히 코미디네요. 이런 지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출제자 참 머리가 궁금합니다. 자, 2번은 승계된 자죠? 그럼 처분이 1년. 처분이 1년인데 자, 1년 맞았지만 앞에 처분입니까?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 지난 틀렸잖아요. 처분일 1년. 2번도 말도 안 되는 지문이죠. 3번은 끝에 행정처분 할 수 있는가? 그럼 업무정지입니까? 등록 취소입니까? 업무정지니까 폐업기간이 1년 초과할 때 할 수 없죠. 6개월이라 할 수 있습니다. 3번 당연히 폐업기간, 폐업사유 고려한다고 했어요. 4번은 승계되는가? 그럼 처분이 1년이에요. 폐업일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 처분 언제 받았죠? 22년 4월 1일. 언제 재등록했죠? 23년 3월 1일. 그럼 1년 이내죠. 그러니까 승계된다 맞습니다. 네, 중개사법 이론 강의 함께 공부해 주세요.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1차, 2차 통지하신 분들은 민법 파이널 특강 공부할 수 있어요. 오른쪽 영상 클릭하시면 전과정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